네, 21대 국회 당선자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완진무장,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당선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호영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선에 성공하셨네요. 소감이 어떠세요? 우선 소감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하나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달 30일 새벽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12조 2천억 원 규모의 그 국가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추경 수정안도 통과가 돼서 이제 이번 달부터 코로나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4.15 총선에서 저를 집권 여당의 재선 의원으로 뽑아주신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주신 기회를 소중하게 여겨서 의정활동 21대에도 열심히 해서 정말 더 잘 사는 우리 완진무장 그리고 전북 성공시대 또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사실 20대 국회 하면 식물 국회, 일 못하는 국회, 싸우는 국회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었었는데 그래도 대미를 잘 장식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또 더불어시민당 해서 한 180석 정도 국민들께 의석을 주셨는데요. 그 의석을 가지고 정말 일 잘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지금 초선 때 상대했던 후보하고 이번 재선 도전에서 또 맞상대하셨잖아요. 네. 네. 처음이 힘드셨어요? 두 번째가 힘드셨어요? 두 번 다 이기셨는데. 두 번 다 힘듭니다. 두 번 다 힘드셨어요? 네. 네. 어쨌든 안호영 당선인에 대한 민심의 선택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요인을 꼽자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하나는 이제 제가 20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여줬던 능력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함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래도 의정 활동을 통해서 봤을 때 이제 집권 여당의 재선 의원이 됐을 때 좀 지역 발전에 좀 더 역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국민적인 어떤 의지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선 의원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도 좀 함께 반영이 된 결과다. 이런 설명이셨는데 20대 국회 잠깐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스스로 20대 의정 활동을 좀 평가를 해보시면 좀 후한 점수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후한 점수를 글쎄요. 다른 분이 평가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좀 초선이고 또 네. 더불어민주당이 저희 당이 이제 2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전북 발전 그리고 정치 또 사법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정 활동 면에서도 사실 우리 국회의원이 법도 만들고 또 네. 예산도 다루고 행정을 감시하는 일도 하는데 전북 국회의원 중에서 법안 가결률 1위라는 평가도 받았고요. 또 전북 저희 당의 도당위원장으로서 2년 연속 7조 원 국가예산 시대를 전북 열기도 했고 또 완진무장도 상당 8,790억이 넘는 그런 예산도 확보했고 또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원 저희 당에서 여기도 선정이 돼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요. 또 사법개혁특위나 또 우리 당의 검찰개혁특위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국민의 열망인 법원이나 또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참여했다는 것도 나름대로 뿌듯한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20대에 이어서 21대에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 임하셔야 될 텐데 그 21대 의정활동의 이제 각오와 또 계획들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 선거 과정에서 몇몇 이제 공약들 정책들 발표를 하셨거든요. 예.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완주 폐기물 문제가 계속 이제 현안이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 지어서 이 폐기물 국가 책임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네,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제 가칭 국가의 불법 폐기물 관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방치된 폐기물이라든가 또 재난 폐기물 또 불법 매립 폐기물 이런 폐기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이 폐기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클 때 이 피해가 심각하고 또 급히 처리해야 될 때는 먼저 이제 국가가 그것을 처리하고 나중에 어떤 기업이나 지자체에다가 사후 이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한 내용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현재 민간 주도의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역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좀 폐기물 처리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공공 폐자원들을 관리하고 설치할 수 있는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넣습니다. 네. 일단 행정 대집행 방식으로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고 네. 나중에 책임 소재는 좀 나중에 따지더라도 네. 우선 당장 주민들의 안전, 이 생활 편의를 위협하는 이런 문제부터 해결하겠다. 네, 그것도 네. 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완주 폐기물이 물론 당연히 여기에 좀 해당되는 사례일 것 같고, 네. 네. 이게 지금 법안을 제출하신 상태인 거죠? 아닙니다. 아직 제출한 상태는 아니고요. 제출하진 않고. 아까 그런 내용을 음. 주 내용으로 해서 제출하려고 네. 하는 거죠. 21대 때.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가 하면 지방 소멸의 위기 뭐 어느 시군이든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특히 진안 무주 장수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인구 감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네. 네. 이 지금 보니까 김제부안 선거구의 이원택 당선인도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네. 이런 약속도 하셨더라고요. 예, 예. 네, 핵심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단계적으로 좀 접근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지방 소멸 대응 부분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왜냐하면 개정이 좀 쉬워서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지방 소멸 방지 및 인구 감소 지역 활력 강화 특별법을 만들어서 독자적인 지방 소멸 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법적 기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이제 그것은 이제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이제 여러 정부 부처가 있는데 여러 정부 부처의 사업을 통합해서 인구 감소 지역이나 인구 감소 위험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처의 행정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어떤 세제 이런 다양한 정부의 지원책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어떤 인구 감소 대책이 실효성 있게 되고 균형 발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네. 자, 그런 논의들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좀 요구하고 나섰어요. 그렇죠. 그에 반해서 또 일부 시구 군 단위 지역에서는 특례군 지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했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지금 이제 그 전주시의 경우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특례시 기준에는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인구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 인구나 그 재정이 이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 가속화될 그렇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특례시 21대도 아마 이런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인구 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행정 기능 또 문화 산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좀 특례 시정이 좀 다양한 요소가 고려가 돼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특례군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네. 선정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이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인구가 3만 명 미만이거나 또 평방 킬로미터당 40명 미만인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이제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취지인데요. 그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앞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례시와 특례군 지정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좀 전북 지역에서 함께 추진해 갈 수 그렇죠. 있는 문제다. 서로 충돌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전략적으로는 이 특례시에 대한 논의를 하니까 특례군에 대한 논의도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집중점을 뭐 못 갖는 네. 좀 이런 문제도 있지 않냐 이런 지적들도 좀 있었거든요. 네. 어디에 먼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추진을 해야 될까요? 전라북도 전체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로 좀 그러니까 군 단위의 그 지방 소멸 위험이 큰 것도 사실이고 지금 이런 군 단위의 이런 대책 마련하는 것도 시급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고민할 점은 있겠지만 둘 네. 다 지금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같이 나오는 게 예. 어쨌든 이게 광역 단위 지자체 중에서 그 광역시가 없는 음. 이곳에 특례시를 지정하자 이게 이제 특례시 논리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규모를 좀 갖기 위해서 전주 완주 통합 더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나와요. 네. 근데 완주 지역이 사실 지역구시잖아요. 네, 네. 근데 완주 지역은 지금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반대 입장 갖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돼서는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주민의 의사가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이 관련된 논의들이 주민 투표도 있었고 네. 주민들의 현재 그 정서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 청래시 문제는 사실 그래서 전주 완주 이게 통합을 한다고 해서 네.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음. 현재 전주시에 있는 그 인구를 기준으로 또 이 전주시에 지금 도청과 같은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놓고 지금 그 특례시 지정을 하자는 거니까 전주 완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통합 네. 논의하고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안호영 의원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전주 완주 통합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세요. 그래서 네. 끊임없이 이게 좀 불거지거든요. 네. 전주 완주 통합 절대 앞으로도 논의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논의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중심의 논의는 안 된다. 민간에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근데 네. 여러 가지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죠. 음. 그래서 어쨌든 그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갈등만 생기고 실질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여쭙죠. 자,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지역 하면 뭐 농업 그 영역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관련 정책들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좀 어떤 정책들을 좀 내세우고 계신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그 우리 농업인의 어떤 그 소득이라든가 또 어떤 가격이라든가 혹은 경영에 있어서 안전망을 이제 구축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그 가격 등락이 큰 채소 가격의 경우에 채소의 경우에는 가격 안정을 위해서 그 가격 안정제의 품목을 확대를 하고 또 농협에서 이제 그 계약 생산을 하거든요. 그 네. 물량을 좀 확대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게 의무 자조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런 의무 자조금 대상도 앞으로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또 자연재해가 요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냉해라든가 또 너무 뜨거워서 문제가 되기도 한데 이런 경우에 이제 재해보험을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쪽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는 지금 무주에 이제 호두를 많이 생산을 네. 해요. 이제 호두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그 재해보험 대상에 가입할 수도 현재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의 이제 유통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산지 유통을 확성하기 위해서 그 광역 농산물 공판장을 좀 건립할 필요가 있다. 경매장을 네. 이런 걸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관련 연구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좀 편성을 이번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이 확보가 된다면 그 일종의 이제 그쪽 동부권이죠. 무주, 진안, 장수, 거창, 함양 혹은 뭐 이렇게 좀 광역으로 해서 네. 그게 이제 만들어진다면 산지 유통의 어떤 그 활성화가 되고 또 거기에 이제 가공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농민단체에서는 근데 근본적인 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해요. 네. 그러니까 농업의 공익성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해서 농민수당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물론 네. 아까 저는 이제 그 유통 측면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전제해서 보면 소득 안정과 관련해서도 지금 공익형 직불제를 네. 제도로 확대해서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민 수당과 관련해서도 네. 좀 더 확대해서 좀 시행할 필요가 있죠. 지금 농가 대상으로 해서 지급할 거냐 아니면 농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지급할 거냐를 두고 전라북도와 농민단체가 서로 의견이 엇갈리거든요. 네. 어떤 게 맞다고 보세요? 뭐 장단점들이 있어서 근데 지금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그것을 도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우리 농업 단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네. 그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게 정답이라는 것은 없고 이제 그 농업 단체들이나 이런 공감대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리고 또 재정이 어떻게 마련되느냐 네. 하는 문제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 물류센터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치하겠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이런 물류센터가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는 그 2003년부터 예를 들면 시 군 단위의 중소 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 이런 게 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지금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정읍 5군데 이렇게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너무 이렇게 그 시군 단위로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음. 좀 광역 단위로 해가지고 이런 정보들이 서로 그 종합해 연계가 되고 좀 종합할 좀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런 판단들이 있어서 그럼 광역센터를 따로 만들겠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네. 지금 그 LH에서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2021년쯤에 종합물류센터가 설립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이제 완주에 음. 유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뭐 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여쭙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네.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일단 그런가요? 상임위는 혹시 그 좀 염두에 두고 계신 상임위는 예, 있으세요? 여러 가지 좀 검토를 좀 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완주에 같은 경우에 현대자동차 공장의 가동률이 현재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 경제를 통해서 수소 상용차 양산을 통해서 가동률을 높일 필요가 있어서 산자위를 좀 고려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지역이 농업의 비중이 높으니까 농해 수위 부분도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또 뭐 기존에 국토교통위를 네. 갖고 있었는데 하다가 지금 아직 완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요청도 있어서 네. 고려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내 의원들하고도 또 조정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렇습니다. 당내에서도 또 역할 조정도 해야 되고. 예, 저희들 당 소속의 의원들이 이번에 음. 당선인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조정 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 내에서는 재선 의원이세요. 네. 지금 그 도내에서 재선 의원이 선수가 가장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 정치적 역량, 정치적 역할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신데 네. 도당위원장으로서 좀 그 정치적 역할을 하실 생각도 좀 갖고 계세요? 지금 현재 도당 위원장을 현재 하고 있고요. 현재 도당 위원장으로서 아까 말씀했던 여러 가지 전라북도의 뭐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이제 뭐 상임위 뭐 이런 문제라든가 그 우리 의원 당선인들과의 사이에서 이런 조율하는 부분들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당위원장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아직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닌데 정해진 건 아마, 아닙니까? 8월 달에 아마 전당대회가 할 걸로 예상을 하고 네. 있어요. 보통 이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이제 임기가 끝나죠. 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당위원장이 다시 한번 도전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고. 아직 뭐 그런 문제까지는 뭐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당선자들 모시고 이제 마무리를 할 때 다른 때는 보통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이런 걸 좀 주문을 드리는데요. 네. 저희 방송은 좀 특별히 본인에게 하는 다짐, 음,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로 좀 마무리 발언 듣거든요. 네. 네, 끝으로 카메라 보시고 30초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네.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가졌던 이런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때 초심은 어떤 일이든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제가 이제 무한불성이라는 건데요. 앞으로 정치하는 동안에 항상 성실하게 노력해서 저를 선택해 주신 주민들께 좋은 의정 활동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 스스로에게 다짐해 봅니다. 네, 초심을 잃지 않은 그런 당선자로, 그런 의원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완진무장 안호영 의원이었어요.